공인중개사 전 과목 강사 홍평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인중개사라는 산의 2차 숲들의 여행을 출발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차의 우리 첫 번째 숲인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 실무부터 여행을 떠나봤죠. 자, 이 과목은 우리가 반드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 동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 만점을 받아야 하는 전략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저처럼 좀 연식이 되신 분은 국민학교, 우리 받아쓰기 만점 받은 이래로 생애 두 번째 만점을 받아야 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 실무니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하나는 법령 파트, 또 하나는 실무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 출제 비율은 요게 70%. 총 40문제니까 계산이 잘 안 되네. 4, 7에? 28, 28문제. 그리고 실무 파트에서 나머지 30%. 그러니까 4, 3, 12, 12문제가 각각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목의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 뭐다? 부동산 중개 관련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들에 대한 또 협회에 대한 이런 각종 중개와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 사람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바로 행위를 제한하는 그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 행위를 제한했는데 그거를 안 해. 아니면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일정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2차의 모든 과목은 두 개의 양축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가 행위제한, 또 하나가 제재사항. 그래서 이 양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과목에서는 이 제재사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행위자는 뭐뭐 해야 한다는 거죠. 또는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제재사항. 제재사항은 행정처분하고 행정처벌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다시 취소하고 정지가 있는데 취소는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죠? 뭘 없애버리냐? 뺏어버린다는 거, 뺏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요 자격을 취소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자의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취소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정보망 사업자,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을 없는 걸로 하겠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그에 비해서 조금 약한 게 바로 정지라는 그런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격정지인데 이 자격은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중개업자의 소속이 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월급쟁이 공인중개사를 갖다가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그리고 우리 중개업자 사장님의 업무정지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벌은 전과자가 되는 거 징역 벌금, 요건 다시 3학년 2반,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일 센 거죠. 그 다음에 1학년 일반,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두 개로 구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가 있죠. 이건 뭐 전과자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그 다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세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두 개의 핵심을 밑에 5가지를 통해서 모두 다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만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법조문이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조문이라는 것은 크게 3개로 구성이 되죠. 하나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 그렇죠? 그 다음에 명령인, 그러니까 대통령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령이라고도 하고 시행령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그 다음에 부령, 각부 장관부의 령인 시행규칙. 우리는 이제 국토교통부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부동산 중개 관련 행위 제한과 제재사항을
이해하고 또 암기할 거는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법 조문이 이거 세 개 다 합쳐야지 총 개수가 117개 조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와우.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뭐 전체 하면은 1118개 조문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뭐 부동산 공법 같은 경우는 뭐 거기도 뭐 1000개 넘어가죠. 그렇죠? 뭐 117개.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암기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한 20회독을 샤우팅을 해야지만이 그때부터 시작이다는 것이죠. 처음 한번 읽어서 시작이 아니라 20번 내가 소리내서 외쳐서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공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조문에 딸린 별표가 있죠. 별표가 이 별표 스타가 아니라 별도의 표, 별개의 표가 있어요. 각각의 법조문과 관련된 역시 하나의 법조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별도의 표가 있고 다음에 관련된 또 서식이 있습니다. 별도 용지인 별지 서식이 있어요. 그 서식의 기재사항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또 거기에 어떤 기재 방법이라든지 기재사항뿐만 아니라 또 기재의 방법까지 작성 방법까지 이렇게 적어져 있거든요. 그거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타법. 우리 공인중개사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개실무라 그랬죠. 이 실무가 바로 우리 부동산 중개할 때 필요한 결국 타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은 1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8페이지 맨 앞에 페이지 수는 안 적어져 있지만은 이 나무가 있죠? 그 나무에서 우리 두 번째 나무가 실무입니다. 실무의 이제 오른쪽 나무까지를 보시면 타법 관련 중개 실무상 행위 제한과 제재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민법. 민법에서는 우리 또 지상권의 법정 지상권 중에 광의적인 넓은 의미의 법정 지상권 중에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임야를 특히 이제 중개할 때 뭐가 문제됩니까? 분묘 기지권이 있는, 묘지가 있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분묘 기지권이 중요하겠고요. 다음에 민사특별법에서는 역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중개했을 때, 그리고 상가를 중개했을 때 특히 중요하죠. 그렇죠? 문제는 똑같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그 문제하고 여기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의 요 실무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이쪽은 중개업자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고 여기는 중개업자가 하나 그냥 등장하는 거 외에는 똑같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1차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전반적인 것에서 가장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민사특법에서 하나 더 우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우리 실명법도 또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민사집행법, 이 경공매, 우리 이 중개업자가 그죠? 중개업자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별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 기득권 특례에 의해서 옛날 복도방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셨죠? 그거 운영하시는 분들. 그래서 부칙상 중개업자 그리고 법인인 중개업자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경공매 대리를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공모 대리 이런 표현보다는 여기서는 매수 신청 대리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공매 업무가 나와 있는 법이 바로 민사집행법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또 두 번째로 타법 관련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우리 거민계약서 관련해서요. 다음 네 번째 이제 부동산 관련 공법에서는 국토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 허가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우리가 중개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때 뭘 주의해야 되는지. 다음에 농지법. 그래서 농지 취득자의 증명제에 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주택법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주택을 중개를 하는데 거기가 주택거래 신고지역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래서 주택법의 주택거래 신고제가 또 중요하고요. 다음에 5번째, 지금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특히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중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중개하는 거. 어찌 보면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혹시 좀 더 꿈을 펼치신다면은 외국인의 우리 국내 부동산 투자를 중개를 하고, 또한 나아가서 또 우리 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갖다가 중개하는 거.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은 그게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영어 실력이 짧지만은 지금 이제 원어민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동남아시아 조만간 곧 나갈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상당히 된 것 같은데 곧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래서 이 외국인 토지법과 관련해서 외국인 토지를 취득할 때는 일정 행위 제한이 따르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고나 허가제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묘지가 또 중요하죠. 우리 위에 분묘기지금도 있었지만 이 묘지를 중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요게 하나가 더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타법 관련. 그 다음에 요 우리 법조문에 나와 있는 관련된 판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판례가. 그거 나오면 좀 어렵죠. 그렇죠? 다음에 5번째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요. 올해 우리 25일 시험 출제위원들의 컨닝 페이퍼 5가지 컨닝 페이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돼요? 옳은 걸로 나왔으면 틀린 걸로 변형해서 출제를 하고요. 보기를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옳은 걸로 연결형으로 나왔다면은 그걸 뭐 개수형으로 낸다든지, 개수형으로 나왔다면 연결형으로 낸다든지, 그래서 조금 그 모양 패턴, 문제의 패턴만 바꿔서 낸다는 거죠. 거의. 그죠? 거의. 30에서 50%는 그렇습니다. 많게는. 그래서 기출문제 최근 3개년 거 특히 이걸 많이 참고를 합니다. 출제위원들께서. 그래서 꼭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3가지, 요 5가지, 그렇죠? 법조문, 별표, 별지서식, 타법, 판례, 기출문제를 통해서 부동산 중개 관련 행위 제한과 그 제재사항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만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법조문이 총 117개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실어놨습니다. 실어놨어요. 한번 참고를 한번 볼까요? 29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법조문 요거를 3단 비교표로 해서 정리를 했어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앞으로는 이제 법률은 법, 시행령은 령, 시행규칙은 칙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부르도록 하죠. 너무 기니까.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출제자의 컨닝 페이퍼가 5개다. 5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법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조문 그놈을 갖다가 어떻게 함정을 봐야 이거예요. 어떻게? 항상 시험 잘 보는 친구는 출제자 의도, 출제자의 코드를 읽는 사람이죠. 그쵸?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말이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그죠?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은 별로 안 나온 친구 있죠? 저예요, 바로.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는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가 있죠. 그 친구 같으면 출제자의 관점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내 그냥 책상에 오래 앉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출제자의 관점,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아하, 당신 이거 보고 있군요, 법조문. 그래서 그 함정 유형이 22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2페이지 법조문 밑에 보면은 함정이라고 되어 있죠. 함정 패턴이 첫 번째 숫자 함정.
이건 기본이죠. 그죠? 이거 틀리면 진짜 제재할 겁니다. 홍쌤이. 그 다음에, 사람 또는 행정기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팔 수도 있어요. 함정을 서로 뒤바꿔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송합니다. 요게 요 놈이 가장 어떻게 돼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일상평어.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일상평어가 함정이 파요. 그럼 거의 다 그냥 호라당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패턴이 어떻게 되냐? 쭉 정리가 되어 있죠. 그 중에 정말 더 큰 놈 볼까요? 중간에 보면은 할 때, 그죠? 한때 이렇게 되어 있나요? 하라고 한. 와우. 하래는 뭐 한 글자가 다른 게 아니라 받침이 다르죠. 받침이 달라. 할은 리을자고요. 하는 니은자죠. 요거 뒤바꾸면 틀리다고요. 할이라는 것은 뭐뭐 하기 전에 사전적 개념이죠. 하는 뭐뭐 하고 나서 그래서 사후적, 후적 개념이죠. 그죠? 전후. 이게 달리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거의 공인중개사법 문제는 오탈자 찾기다. 숨은 그림 찾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밑에서 그 세 번째 점 보면 포함제 이렇게 나와있죠. 포함제.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법조문에 쭉 돼 있고 괄호로 돼 있는 안이 있거든요. 괄호로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뭐뭐는 제외한다. 뭐뭐는 포함한다. 이렇게. 어디는 포함이고 어디는 제외거든요. 헷갈려. 그래도 괄호는 잘 보지 않죠. 근데 그것마저도 낸다는 거야. 그쵸? 독한 놈이죠. 그죠? 근데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말이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보고 117개 조문 던져놓고 이거 여기서 30% 그죠? 21문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28문제 28문제를 내야 돼. 와, 보기도 5개를. 출제자의 고충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출제자 코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법조문이다. 그래서 3단 비교구 줄줄이 우리가 샤우팅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별표인데요. 별도의 표. 요거는 4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49페이지 보시면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기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행규칙 제22조 1항의 별표일이다. 그래서 법조문이 쭉 나와요. 끝에 별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와, 그것도 나온다고요. 세상에나. 다음에 별지 서식. 별지 서식도 나온다고요. 그렇죠? 별지 서식 15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152페이지 보시면은 보니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1에서 괄호 추구형 건축물 해서 돼 있죠. 와, 뭐 무지 많네요. 그죠? 세상에나. 여러분, 근데 153페이지 보시면은 그 밑에 보면은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돼가지고 맨 끝에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중개업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되죠. 또는이냐 밋이냐 이런 것마저도 함정을 판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즉 대충 막대기로 이렇게 안 된다. 송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송곳이 아니라 바늘로. 그래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 다음 154페이지 보면 작성 방법이 되어 있죠. 그쵸? 이런 것마저도 다 하나의 보기 지문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출제자 의도를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서식을 다 봐야 될 거냐? 다 봐야죠. 근데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23페이지 보시면은 위에 제가 서식에서 쭉 해서 대표적인 거 8가지 관련해서 쭉 돼 있죠. 그 중에 특히 여러분 그 네 번째 중개계약 관련해서 전속중개계약서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건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나머지도 다 봐야 되나? 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꼼수를 부리지 말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얄팍하게 요약으로, 어떻게 서머리로 요약으로 정리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까? 다른 과목은 될 수 있어요. 2차에서 공법이나 이런 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절대 단언컨대 공인중개사법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꼼수 부리지 말고 우직하게, 멍청하게 하나하나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순서대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4번 요약은 괄호로 해놨어요. 괄호로. 이거 하지 말자 이거죠, 사실은. 그렇죠? 홍쌤 왜 넣어놨어요? 그래야 있어 보이잖아, 책이. 그렇죠? 그래야 팔리고. 괄호는 사실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답법은 얘기를 드렸고요. 판례는 이제 몇 개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기출문제는 변형돼서 출제가 다시 또 나온 문제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 법조문부터 해서 기출문제가 출제자의 컨닝 페이퍼다. 그러면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는 공부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 순서는 먼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먼저 독수리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뭇가지 각 테마별로 세부 핵심이 뭔지, 출제 핵심이 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출제자는 내고자 하는지, 출제자의 의도, 코드, 출제자의 마음을 한번 보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요약,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이거 하지 말자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3단 비교, 즉 법조문이죠.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법조문에는 별표, 별지, 서식, 그렇죠? 포함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거 이제 하나씩 출발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첫 번째 테마인 중개사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실까요? 28페이지입니다. 중개사는 사다, 역사를 말해요. 중개의 역사다. 그래서 중개제도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시험에는 뭐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법이 아니잖아요. 실무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모의고사에는 가끔 나옵니다. 그렇죠? 책에도 또 다 실어놨어요. 있는 척 하려고. 역시 저도 있는 척 하려고. 그렇죠? 실어놨습니다. 보니까 이제 고려시대부터 이제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보통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보통 고려시대부터 시조가 많죠. 그죠? 이것도 그러네요. 그래서 객주. 그래서 우리 사극에서 보면 객주어르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객주예요, 객주. 그래서 중개업자의 효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가면은 이제 거간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거가 이게 뭐냐면은요, 한자 안 쓰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그죠? 거가 이런 거자를 쓰죠. 간이 이제 사이 간자고요, 그죠? 그래서 이 거간, 이 머무를 거자죠. 있을 거자, 있는다. 그래서 이 간이 뭡니까? 사이간이죠. 팔려는 쪽하고 사려는 쪽 그 사이에 있는다. 그래서 거간이다. 근데 거간 중에서도 사고 파는 게 집이면은 뭐예요? 가거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괜히 적었죠? 그래서 이런 거 적지 말자고요. 그래서 가거간. 그래서 요게 이제 또는 뭐 각회다, 집주름이다. 그래서 요때 이제 중개사무소 명칭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복덕방이라는 게 요때 생겼습니다. 이름이. 복과 덕을 중개하는 방이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은 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의사 좋습니까? 이렇게 항상 찡그린 고객을 대해야 되잖아요. 본인도 찡그렸죠, 그렇죠? 정신과 의사 더죠. 자기가 정신병 걸리죠, 사실은. 그렇죠? 변호사. 이건 뭐 싸움해가지고, 그죠? 우리처럼, 우리는 뭔가 고객들이 뭐예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객주거간 규칙이 조선 마력 1890년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간을 갖다가 최초 중개업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일제 이 쪽발이 놈들, 그래서 이제 요 놈들이 소개영업 취체 규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1922년에.
다음에 이제 61년에 우리 소개 영업법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83년에 비로소 우리 부동산 중개업법이 최초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4년에 시행이 되고요. 1985년에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05년에 9차 개정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자유주의부터 해서 쭉 지금 허가제, 등록제로 이렇게 쭉 변천이 되어 있죠. 허가제는 재량이죠. 등록제는 요건만 갖추면 해야 되는 우리 기속행위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지금은 좀 규제가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먼저 이걸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출제 테마 두 번째입니다. 목적. 이 법 제정 목적이죠. 왜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었느냐? 그 만든 목적입니다. 목적. 그쵸? 자, 먼저 가슴 떨리는 꿈을 가진 독수리처럼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 나뭇가지를 먼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늘 18페이지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두 개의 나무, 법령하고 실무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이 법령이라는 나무를 여행을 할 것입니다. 이제 줄기가 있겠죠? 줄기가 이제 총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칙. 별표가 없죠, 하나도. 제가 말씀드리죠. 만절만. 다 별표 100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줄기에 해당되는 총칙은 우리 두 번째 테마 목적부터 해서요, 네 번째 테마인 중개 대상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는 나뭇가지 줄기에 해당되어 있고요. 세부 핵심은 뭐냐? 19페이지에 이제 세부 핵심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목적. 실제 테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법 조문상. 법 조문상! 법 제정 목적이 뭐냐? 항상 근거가 이거라. 오케이? 자, 그렇게 봤고요. 자, 그러면은 출제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냐 이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출제자 의도. 이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출제자의 마음을 알아야죠. 자, 그래서 29페이지 오른쪽 날개 박스 보면 출제자 의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법 조문상 자꾸 글자를 바꾸는 경우. 과연 그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가? 오탈자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약은 뭐, 그냥 버립시다. 자, 3단 비교표.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법 조문. 요 놈을 갖다가 거의 그죠. 달달. 그래서 여러 번 샤우팅.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쭉 읽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바꿔놓잖아요. 이상한데 흐름이 걸려. 잡힌다 이거예요. 틀린 게. 그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이렇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우리 이제 법령칙이라고 하죠. 법에 보니까 제1조의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첫 번째 목적이 나와 있죠. 공정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두 번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국민 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에 출제자가 말이죠. 만약에 국민 경제의 이바지가 아니라 저 바지라고 하면 뭐예요? 틀린 복이라고 해요. 선생님 그 정도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바지인데 말이죠. 아바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복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체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령에 보니까 1조의 목적에 이 령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앞에 법률 그죠? 사항과 원래 이 법이 이렇게 길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역시 시행규칙 칙에도 목적이 나와 있죠. 이 규칙은 이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이니까 규칙은 앞에 거, 시행령 요런 것만 한 게 아니라 뭐야? 앞에 법률 및 시행령에 관한 사항 규정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음형체가 줄어놨잖아요. 시행령에서만 이렇게 하면 틀림보게 된다.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송곳이 아니라 뭐다? 바늘로 만드셔야 된다. 바늘로 꽉 찌를 수 있죠. 아, 요놈 틀렸네. 팍팍 이렇게 해야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법 조문상 목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에 3단 위에 보시면은 뭐 당구 표시해가지고 위 세 가지 외에는 재정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임의 확대 금지다. 즉 오직 법 조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부동산업의 육성, 부동산업이 아니고 뭐예요? 부동산 중개업의 지도 육성이잖아요. 부동산 투기업체, 투기업체, 공인경제 이바지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내 생각이죠. 우리는 법조문 생각을 읽어내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 정도로 그래서 문제 패턴을 한번 어느 정도 악랄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은 3번 문제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으로 모두 거른 것은 다 그럴싸하죠. 즉 조문을 거의 암결 수준이 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더 독한 문제 내드릴까요? 더 놀라게 해드려요? 어떻게 한번 해드려요? 다 해놓고 말이죠. 더 독한 문제 개수 문제.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 단 하나라도 못 집어내면 뭐예요? 틀리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나온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복습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의 핵심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이 핵심을 이해해야 돼, 뭘 통해서 이해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외쳐봅시다. 행위자, 오케이. 제재사,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시겠습니다.